오늘 광화문 천막 현장 최고위원 연석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힘들게 싸워온 대한애국당을 알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 오늘은 광화문 투쟁 35일차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805일째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국가가 5개밖에 없는데 그 중 2곳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동맹의 관계를 문재인은 북유럽 가서도 발로 차버렸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북한 말을 왜 하고 다니는지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반미주의자들이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을 친북,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인 자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제 12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자들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 발언의 핵심 내용은 문재인 씨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미국이 전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란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의석이 1석밖에 없는 정당이지만 이제 총선까지 남아있는 10개월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힘들게 싸웠던 대한애국당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자리에서 직장인들이 10여 명이 옆에서 식사를 하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고생한다며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한애국당에 대해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약 9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이 고생했던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와서 텐트 투쟁을 격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투쟁력이 대단합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텐트 투쟁에 참여해주기를 당대표로서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면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핵심 당직자뿐 아니라 당원들이 텐트 투쟁에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돌아올 것, 박근혜 대통령 볼 낯이 없는 이들 제외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복을 입으시는데 난방비 때문이었습니다. 추석 때 많은 의원들을 앉혀놓고 내복 입으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복을 입으면 난방을 안 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철두철미한 분입니다. 손 씻은 후에도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철두철미함이 몸에 배어 계신 분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805일째 버티고 계신 것도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습관은 박정희 대통령과 윤영수 여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조원진 대표가 초선 시절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심성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서 민생 철학, 전국을 보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그 초선 의원들은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좌장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었고 각 시도마다 한 사람씩 책임자를 두었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당시에 대구, 경북을 맡았습니다. 이진복 의원이 부산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시절 뜻을 보고 인품을 보고 함께 교감을 나눴는데 탄핵 정국에서 배신하는 것을 보며 조원진 대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좌파들은 원래 그런 것인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모습과 대통령께서 805일째 감옥에 계신데 황교안 대표에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간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많이 접촉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친박 활동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은 안 옵니다.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서 대통령 볼 낯이 없어 안 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말도 듣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에게는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태극기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의 깃발을 들고 가면 아마 큰 일 할 수 있겠다고 뜻을 전달했었습니다. 대구의 원외위원장도 하셨고 조원진 대표와 인연이 많습니다. 김문수 지사 오시면 꼭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애국당 동지들이 워낙 바르고 강합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우리 대한애국당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철거해보면 그 다음 날 배의 숫자로 텐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805일째 옥중 투쟁하며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말 안 하셔도 대한애국당과 같이 가고 조원진 대표가 석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걸 알면서도 안 씻습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대한애국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선언이 있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개임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똑같습니다. 첫 문장은 존경하는 대통령님이고 마지막 문장은 강건하십시오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한애국당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많은 범민,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강건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은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월 1일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를 찍은 엽서 사진을 보시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마음의 위안을 받고 희망을 보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은 대한애국당 당원들에게, 모든 일은 대한애국당 동지들이 합시다.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박태우 사무총장이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힘든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긴장을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동지들이 광화문 텐트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 숫자가 많으면 저들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들이 애초에 철거할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 동지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